이 의석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한 명 한 명을 정말 신중하게 하지 못하고 누가 비례 넣은 거예요? 도대체. 그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죠. 아 그렇죠. 네.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거다 지금 자기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는 거다.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사람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면 전 진종호 개인적으로 2년 적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징계가 아닌 행위에 대한 징계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애국 시민들은 어제 이제 그 뉴스를 속보로 보고 정말 기뻐했거든요. 아니 아침에 네. 일어났다가 그 생각은 했어요. 아 당원분들께서 기뻐했겠다. 아, 네네.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속 시원해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일단 4명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간은 다르지만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나왔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어떤 징계예요? 제일 강력한 징계죠 사실은. 뭐 탈당 권고나 마찬가지고 사실. 네. 그 제명 다음으로 강한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원권 정지 뭐 3개월, 6개월까지는 그래도 이게 뭐 가장 센 징계다라고 네. 볼 수는 없는데 네. 일단 1년이 넘어가면 이거는 가장 센 중징계다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서범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중징계가 떨어졌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경태 진종호에 대해서는 차기 공천이 배제됐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는 당원권 정지가 1년만 나와도 이거는 공천 배제가 거의 확정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총선이 얼마 남았죠? 총선이 지금 이제 1년 반뿐이 안 남았거든요. 딱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공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 이상 받으면 차기 선거에 출마가 어려워진다라고 많이 진단들 했었습니다. 네. 권영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산들이 뭐 있는데 제가 계산하기에는 1년 6개월이면요. 그 징계가 이제 만료되는 시점이 2월 20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2024년 총선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2월 3일이 공천 신청 마감이었어요. 공천 신청 마감까지 징계가 안 풀리면 신청 못 하나요?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죠.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하더라도 그렇고 네, 신청하기 이런 어려울 수 중징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컷오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가 들어오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중징계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반드시 최고위에서 이 의결이 있을 겁니다.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이렇게 중징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징계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 뭐 책임 당원들은 이제 간절한 바람이 있었겠습니다만 뭐 일부 관측에서는 이거 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게 바람이었죠. 자기들의 바람. 이게 사실 이번 지도부가요. 체감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이 뛰는 걸 보면요.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빠른지 체감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 위에 올라타면 이건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오토바이 지나가는 걸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아도 오토바이 시속 100만 대도 뒤에 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럼 이게 밖에서 보는 지지자분들은 막 징계 절차나 옛날에 한동훈 제명 절차를 보면서 답답해 하실 수 있지만 이 안에서는 이게 결코 느리지 않은 속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사실 흐지부지 됐던 건은 없다. 한 건도. 네. 다 일이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 시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일들도 최대한 앞당기면서 가는 것이지 이게 체감 속도는 느리실지 모르지만 막상 올라타 보면 여기 이 안에서는 왜 이렇게 급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근데 급한 게 아니라 당원들의 속도에 좀 맞춰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원들이 원하는 속도에 좀 맞추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속도가 체감이 느리시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 다음 징계가 더 있을까? 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1차 징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면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징계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녀 사냥이 될 수 있는데
명확한 것은 사람에 의한 징계가 아니고 행위에 대한 징계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행위를 평가할 때 법과 제도가 바로 서는 것이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이 법과 제도는 무너지는 것이다. 근데 이때까지 국민의힘의 제도는 사람을 보고 평가했어요. 그렇죠. 사람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 당협위원장이나 힘 없는 당원들 같은 경우는 중징계도 윤리위 의결조차도 없이 막 때렸어요. 근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거 꼭 처벌해야 되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이게 장동혁 체제 이전의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장동혁 체제 이후에는 이 대상이 국회의원이든 당원이든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행위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진짜 제도와 규칙에 입각한 윤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에 하나 당원들이 이 사람 꼭 처벌됐으면 좋겠어도 이 사람의 행위가 객관적인 제도로 봤었을 때 이거는 처벌감이 아니야라고 하면 처벌이 안 돼야지 올바른 제도인 그렇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은 절대 이루어져서 안 된다. 예. 근데 이 4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봐도 사람에 대한 징계가 아닌 행위에 대한 징계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오늘 어제 징계됐던 4명인데 조경태 2년 6개월, 권영진 1년 6개월, 서범수가 10개월, 진종호가 2년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저는 이거를 2가지로 좀 구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제목이 좀 다르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경태와 진종호 같은 경우는 당이 당연히 이념결사체인 당이 함께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 목적을 배반하는 행위를 한 해당 행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적 행위를 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 둘은. 그리고 나머지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은 개인적 일탈, 개인적 잘못을 한 것인데 근데 이 부분은 약간 둘이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권영진 의원이나 서범수 의원이 상대적으로 징계가 낮게 나온 것은 피해자들이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인데 이 당 피해 당사자들이 선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선처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분들도 이거보다 더 높은 징계가 나왔을 거라고 그랬을 봅니다. 수가 있다. 네. 네. 근데 이 앞선 조경태나 진종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의 목적이 있는데 이 정당의 일원이라면 우리 후보를 냈으면 당의 목적이 뭡니까?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당의 그렇죠. 목적이죠. 근데 지금 무소속 후보를 온라인에서 SNS에서 유튜브에서 응원 지지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보좌관인지 비서관을 그 사람이 출연하는 유튜브들에 지원하고 네. 이것은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해당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여기에 왈가왈부한다 이거는 양심이 없고 낯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무슨 기피 신청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윤리위 네. 기피 신청. 양심이 없는 행위다 그냥 이거. 맞습니다.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거다 지금 자기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제대로 뽑아야 돼요. 최소한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기본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사람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면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전 진종호 개인적으로 2년 적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종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2년보다 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진종호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보좌진을 무소속 후보 미는 유튜브에 투입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비선 실세 지시를 받았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진종호가 단순히 이제 자기 소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적 카르텔.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줬을 때 되게 자기는 반성도 없이 떳떳한 척 하지만 소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반성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2년도 짧다. 2년이 중징계이지만 2년조차도 짧다라고 하는 게요. 이게 정당 정치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다고 해도 지금 내가 얼마나 잘못한지를 알 거고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대한 기본 개념만 있었다라고 해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안 하죠. 예, 눈치라도 보면서 했을 네.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진짜 응원하고 싶으면 눈치라도 보면서 선을 지키면서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대 정당 정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용감하게 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윤리위 기피 신청 넣을 거야.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그때 이제 나왔던 뉴스를 보면 이제 한국말 할 줄 아냐?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 말씀하셨는데 국어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걸 자기는 또 이제 자기가 뭔가 부당하게 당했다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 그걸 가지고 엄프를 하는데 내막을 보니까 소명 기회를 주거나 혹은 소명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되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당 정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라는 존재는 이 정당이라는 존재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당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에드먼드 버크라고 보수의 현대보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의 말이기도 하고 네. 이건 그냥 정치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바이블 같은 네.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개념이 없으니 지금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차라리 이런 변명이라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리로 정당에는 폐를 끼쳤지만은 차라리. 예, 제가 뭐 운동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잘 몰랐다. 개인적인 의리로 좀 경솔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에 이게 해가 될지 몰랐습니다. 라고 했으면 차라리 저는 맞아요. 가명사유가 됐다고 봅니다. 네. 아니 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서범수나 권영진 같은 경우는 뭐 진심이건 아니건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내대표님 멱살을 잡았다 하면 이게 저 제명이었을 것 같아요. 전 제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게 행위를 사람을 봐야지. 보고 사람을 네.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동혁 대표님이 만약에 멱살 잡았다?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 내에서 제명시키라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식 원내대표가 그래 괜찮다 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는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1년 권영진의 6개월로. 경우. 네. 예. 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들의 이제 후폭풍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쓸 텐데 지금 분위기는 너무나 명분이 없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폭풍 만들려고 예를 쓰는 것도 뻔해요. 지금 나오는 것이 일부 재래식 언론과 이제 저도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려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예. 레거시라고 저는 항상 그래도 표현을 했는데 재래식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맞죠. 예. 지저분해. 안 깨끗해. 안 깨끗해. 그리고 네. 그럼 이 재래식 언론들 일부 재래식 언론들이 표현하는 거를 보면 이게 지금 장동혁의 징계 정치가 시작됐다 이러거든요.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프레임입니까? 징계 정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징계를 사적인 권력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잖아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여기에 지금 장동혁 대표 정적이 있습니까? 없죠. 정적이라고 네.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 이것을 거꾸로 장동혁 대표가 당에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과정이다. 당에 흐트러졌고 지켜지지 않던 법과 제도를 바로잡고 이것을 바로잡아야지만 이 진영이 단단해질 거 아닙니까? 법과 제도가 제대로 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든 단체든 조직이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번에 좀 시간 있으면 얘기도 하고 갈 건데요. 지금 이번에 당협위원장 문제 시끌시끌 하잖아요. 당원에 네. 나와 있는데 왜 안 지키는 거예요? 난 당원에 그렇죠. 나와 있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짝수년마다 짝수년 8월 8월 말에 싹 다 바뀐다는 거. 이거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게요. 제가 들어왔던 해가 그렇더라고. 아. 그게 실천됐던 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실천되니까 이런 사람들 들어오는 거예요. 야, 진짜.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은 네.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수도 근데 있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아, 다 그때도? 내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 오디션 통해서 막 뽑고 했더니 연설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는 사람들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 대거 입당하고 그때 당시에 당협위원장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필요해서 만든 당원 당규일 거 아닙니까? 짝수 년도에 8월에 당협위원장 다 내려놓는다는 건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왜? 사람이 계속되면 권력이 계속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다시 평가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걸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그 이후에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근데 지키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지켜왔던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똑같다. 당원 당규에 있고 해당 행위가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게 돼 있으면 처벌해야 맞는 거죠. 해당 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않으니까 당이 규율이 없는 당나라 군대처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나라 군대를 어떻게 민주당 쟤네를 이깁니까? 그러게요. 90도 인사 꺾는 거 못 보셨어요? 조폭 문화. 진짜 어서 오십시오. 뭐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괴하죠 이게. 너무 지금 대한민국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기괴하죠. 요즘엔 조폭도 저렇게 인사 못하게 해요. 깡패처럼 보인다고. 아, 정말요? 야, 형님이라고 하지 마. 회장이라고 불러. 야, 형님이라고 하지 마. 사장이라고 불러. 이제 비즈니스처럼 보이게. 조폭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어, 저거. 그런데 정당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 네. 정치가 아니다, 저기는. 정치를 위한 집단 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라는 이 프레임을 깨트려야 된다. 장동혁의 징계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저들이 계속해서 공격할 것인데, 왜냐하면 2차 징계, 3차 징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징계 그렇죠. 대상자들에 대해서. 근데 그때마다 재래식 언론과 일부 개파들은 장동혁의 징계 정치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할 것인데, 그렇죠. 이것은 징계 정치가 아니라 당의 질서를 잡는 과정이다. 그리고 당의 법과 제도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예. 많이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 주셔라. 맞습니다. 근데 여론전. 여기에서 우리가 야, 속 시원해. 쟤 잘 잘렸어. 이러면 징계 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것이 뭐 유튜버 분들이나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야, 속이 다 시원하네. 저 자식 잘리니까 속이 다 시원해. 이렇게 하면 이게 징계 정치가 됩니다. 앞부분 잘라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적당하다.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몰고 가야 이것이 징계 정치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당의 질서를, 규율을 바로잡는 절차적 행위로 평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징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에 대한 어떤 반응은 우리는 엄격하고 진지하게, 근엄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는요, 이 사람을 다루게 되더라도 이름을 언급 안 할 겁니다. 자, 무소속의 뭐 좀 쩐내나는 아저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글을 썼어요. 이걸 또 이렇게 하면 또 큰 매체들은 또 이걸 보도를 합니다. 인용 보도를 합니다. 공당을 사당화한 것이다. 이 징계를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박 좀 해주십시오. 공당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사당화. 네. 사당화의 뜻을 잘 모르나 봐요. 그리고 저기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저 말을 하면 안 돼요. 저거는 지금 사당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건 본인의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네. 저도 주관적인 표현을 한다면 본인이 당대표였을 당시에 저것이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많죠. 네. 많은 사례가 네.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당협위원장들 곳곳이 특정 계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제명된 상황에서도 얼마나 이 사당화를 많이 해놨으면은 이 당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을 선거운동하러 가고, 이거야말로 사당화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예. 이거야말로 사당화죠. 예, 사당화의 결과로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참, 예. 그리고 이게 뭐 이런 논평을 떠나서 왜 남의 당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게. 남의 당에 관심 갖지 마라. 남의 당에 관심 갖지 말고 무소속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무소속 후보로서 본인이 이재명과 싸우든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든, 아니면 무소속으로는 정치가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본인과 좀 결이 맞는 개혁신당에 입당을 하든. 거기는 이렇게. 동족 혐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질척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매일 밤에 이제 기도하고 자거든요. 창당하게 해주세요. 창당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게 창당,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부 당원분들이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안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분당되면은 또 우리 23대 총선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바미당 당시에 29명의 국회의원, 현직 의원들이 나가면서 바미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 당시에 그들이 성공했냐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형식상 다당제 국가이지 실질적 양당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당이 결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당이 네. 그러면 또 창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수차례 경험을 했어요. 29명이 나가도 실패하는구나. 바미당. 야, 이준석 정도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면 정치적으로는 네임밸류가 대한민국에선 탑3 안에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랬죠. 근데 이준석이 나가도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국민의힘이구나. 네. 이거는 정당의 힘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구나를 이미 다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지금 개혁신당도 국민의힘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고 합당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바미당도 그때 29명이나 나갔는데 다 찌그러져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때 들어오면서 미래통합당 통합을 해서 지금 또다시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동의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동의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고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당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인데 득과 실을 따진다면 나감으로 인해서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불순물이 걸러져야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정치는 부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질량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 부피 아무리 키워도요. 우리가 풍선 어린아이들 계속 불고 아빠 더 크게 불다 보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터집니다.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이 무게를 무겁게 해야지 이게 질량 정치를 해야 블랙홀처럼 주변이 빨려 들어온다. 근데 지금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으면 결국에는 부피만 어거지로 키우면 터지게 돼 있다. 그게 지금 딱 우리 당의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때 지금 어거지로 통합을 하고 수많은 당협위원장들이 반대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무조건 정당 승리, 빅텐트 외치면서 받아들인 결과가 결국에는 더 약한 정당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받을수록 더 지더라고. 그럼요. 그럼 민주당까지 받아들이고 막 하다 보면 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이념 결사체인데 이념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어거지로 채워넣으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가치로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어야지 사람 몇 명 집어넣었다고 표가 더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종호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를 왜 줬을까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금메달 리스트 데리고 와서 비례해주면 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유치원생도 안 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얄팍하다 정말. 그리고 진종호 금메달 리스트 데리고 오면 체육계 종사자들이 그래도 표를 주지 않을까? 음.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아이고 그런 식이면 그럼 이모경 때문에 민주당도 표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갇혀 있다. 왜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결정을 항상 하는가? 그러게요. 이 의석 하나가 대한민국 끼켜봐야 300의석뿐이 없는데 그 이 의석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한 명 한 명을 정말 신중하게 하지 못하고 누가 비례에 넣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죠. 아, 그렇죠. 예.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만. 아 맞다 이름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비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 비례대표제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최소한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이 당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례의 또 다른 표현이 뭐죠? 전국구 의원인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의 행사부터 시작해서 지역구 정치에 시간을 정말 많이 뺏기니 비례대표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전국 이슈를 가지고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좀 예. 다양한 직능에서 좀 대표성을 가지고 그럼요. 데려왔는데 그럼 이게 20명이나 돼요. 그럼 네. 20명이나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만 제대로 싸워도 이거 전선이 형성돼요. 그렇죠. 진종호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죠? 내부 총질할 때. 그러니까요. 총잘 쏴. 민주당과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데 네. 이게 잘못된 정책을 그러면 네. 이제 보세요. 비례대표에 대한 개념도 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직능에서 데리고 올 게 아니에요. 원래는 직능에서 데리고 와야 되지만 직능을 대표하는 일을 뭘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해야지.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문화, 정치, 경제, 외교 면에서 모든 것들에서 지식이 꽉 찬 사람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전면전이라도 펼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로 국민들의 표를 원한다라고 하면 정말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좋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효과가 없어요. 표로 연결 안 돼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국민들이 쟤 누구야? 하는 사람 데리고 올 거라면 음. 실력 있는 사람 데리고 와라. 맞네요. 예. 이게 정당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말고 정당 정치의 개념도 없는 사람들 막 집어넣지 말고 보수 정치가 뭔지 보수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집어넣지 말고 혹은 안 되면 뭐 내가 오죽하면 예. 이 질문을 들어봤다니까요.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근데 그 보수의 가치가 뭐예요? 이걸 지금 설령 모르면 책을 찾아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누군지, 이러는 사람도 궁금하다. 있다고. 이런 사람도. 이게 슬프네요. 되냐고. 너무 슬프다. 아유, 나라 진짜 이게 그러니 국회의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이렇게 공천을 하고 나랑 친하다고 공천 주고 얘 좋은 학교 나온 것 같다고 공천 주고 얘 재산 많은 것 같다고 공천 주고 얘 뭐 메달 하나 딴 것 같다고 공천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재는 백년지 대계인데 우리 당이 실패하는 이유는 선거 앞두고 맨날 2달 전에 인재 찾으려니까 인재가 찾아져요. 그러니까 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슈됐던 사람 데리고 와서 야 우리 당에서 정치 한번 해볼래? 배지 한번 달아볼래?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온다고 이게 2달 전에 급하게. 그럼 그 사람들 한 번도 난 정치에 꿈도 없었어. 뜻도 없었어. 근데 배지를 준대?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하겠냐고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그 정치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속송 과외라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정치는 이게 진짜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뜻을 둔 사람들이 해야지 맞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현대 정치는 이게 전문 분야도 이런 전문 분야가 없어요. 이거 전방위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위해서 정말 공부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이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국민들이 보실 수 있게 정말 실력 검증을 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떤 오디션의 형태가 됐던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가 돼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그냥 인기 투표하듯이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실력을 겨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게 진짜로 토론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사고를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평가를 하시고 야, 이 정도 사람이라고 하면 내 지역을 맡겨볼 수 있겠어. 야, 이 정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되어도 좋겠어. 라는 검증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저는 이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도 설명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지금 국방에 대한 이해도 없는 분들도 있다고 봐요. 국방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 국방부 장관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궁금해요. 그 사람 지금 군인들 복무 기간은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자기가 복무 제대로 했는지 구금된 적은 없는지 그건 알고 있나 싶습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겠죠. 또 사람이 너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 부분이 이제 스위치 오프 돼 버리는 거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많을 거다 할수록